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는 2021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을 선정 발표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3대째 토종벌을 키우고 있는 김대립 씨가 올해 축산 분야 최고 농업기술 명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청주 낭성면에서 벌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립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이 네. 어떠세요? 네, 그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큰 대한민국 최고 농업 기술 명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참 주신 것에 대해서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기쁩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라는 어떤 그러한 또 강한 메시지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사실 농업기술 명인이라는 말이 조금은 낯설거든요. 이 농업기술 명인이라는 명칭은 좀 어떤 분들에게 주어지는 거고 또 김대립 대표께서는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번에 명인으로 선정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최고 농업 기술 명인은 그 분야에서 최고 어떤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 그걸 같이 공유해서 전파하는, 그래서 지역의 어떤 그 농촌의 그 어떤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공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2009년도부터 그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제 축산, 화훼, 가수, 채소 등 4개 분야에서 네. 매년 한 4명씩 이렇게 선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한 6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경우에는 그 토종법, 인공분본법이나 네. 또 어떤 그 낭충병을 감염을 차단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런 것을 어떤 개발하고 또 공유하고 보급한 어떤 그런 것을 좀 인정받아서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의 공적을 알고 나니까 김대립 대표님을 왜 토종꿀 박사라 지칭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대째 토종벌을 키우고 있다고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김 대표께서는 토종벌과 함께한 세월이 뭐 40년이 다 돼간다면서요? 네, 참 그 함께한 세월 할 때 좀 많이 이제 저도 몇 년을 해야 될지 참 막 어림짐할 때가 있는데, 네. 제가 토종벌을 만지기 시작한 건 이제 9살 때 아버지가 이제 그 벌을 좋아하니까 생일 선물을 줘서 이제 세 통을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벌을 이제 직접 키우면서 벌이 너무 좋고 말이야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교 옥상에다 갖다 놓고서 벌을 이렇게 키우면서 어떤 이제 종잣벌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솔직히 토종벌에 푹 빠져 있었었죠. 네.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토종벌을 키우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토종벌 사육을 직업으로 선택한 것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직업 선택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못했고 그냥 토종벌이 좋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옥상에서도 벌이 늘어나고 또 졸업하니까 또 많이 증식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해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규모나 그러면서 이게 직업이구나, 수입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직업이구나, 뒤늦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업을 좀 이어받으신 것 같은데 네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때 있어서 네네. 단순히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망설여지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네. 소득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일 텐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좀 벌이가 어떻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토종벌을 키우면서 네.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수익을 또 더 높이기 위해서 그 백화점, 홈쇼핑 이제 그런 쪽에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뭐 벌을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또 생활하면서 어떤 뭐 대기업의 임원의 어떤 부러움이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걸 했으니까 또 하고 싶은 걸 하고 또 밤늦게까지 일을 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전혀 힘든 거 모르고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어. 예, 즐겁고 또 그렇다고 해서 늦잠 자는 게 아니고 많이 나가서 더 벌을 보고 싶고, 사실 벌이 좀 일찍 일어나거든요, 사람보다. 아, 그래요? 예, 막 땅거미에 깔려 있는데도 또 일을 하고 막 아침에 이제 막 동이 튼다고 하죠. 막 그런 데서 벌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뭐 부지런히 떤다고 하더라도 벌보다 더 부르짖어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정말 그 벌과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늘 같이 벌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직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나이는 좀 어렸지만은 사실 제가 이제 그 나이로 봤을 땐 굉장히 일찌감치 이렇게 교육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한 23살 때부터 네. 그때는 교육도 몰랐던 상황인데 어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 굉장히 일찍 했던 부분인 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또 그렇게 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나이 많은 농민들 대상으로 강연까지 다녔다고 저희가 언뜻 들었는데 네, 이 네. 토종벌 키우는 노하우가 대단하셨나 본데요. 네, 뭐 네. 어느 정도셨나요? 네, 그 하여튼 토종벌은 저희가 어떤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서 야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배워서 한 것이 아니고 네. 자연적으로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제 벌을 키우시는 걸 어깨너머로 배워서 사실 이제 9살 때 이제 부터 벌을 2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사실 그때 뭐냐면 어떤 기초적인 벌에 대한 생태 습성을 거의 다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학교 때도 전부터도 이제 그 벌을 응용을 해서 개발도 할 수 있었던 그런 게 됐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거의 막혀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젊으신 분이 이렇게 네.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 강연을 가면 네, 네. 그 현장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그 이제 처음 강연 나갔을 때 말씀 한번 드리면은 쫓겨날 뻔했습니다. 어, 쫓겨날 뻔했다. 네네네. 딱 하니까 그 제가 이제 옆에 앉아 있는데 네. 아이 강사님 언제 오냐고 막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와 있다고 하면서 딱 인사를 드리고 하니까 완전 새파랗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죠. 아니 내가 경력이 20년 30년 되는데 이 새파란 사람한테 뭐를 안다고 여기서 응? 교육을 받느냐 이렇게 우리 무시하는 거냐 하면서 딱 간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전 좀 막 어리둥절하고 어떻게 이렇게 막 안주부장했었는데 네. 용기를 냈어요.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르신 진정하십시오. 제가 어르신보다는 부족함이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강사로 왔으니까 제가 크게 어떤 강의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질문해 주시게 되면 그 내가 아는 것은 답변 드리고 모르는 것은 여러분한테 다시 여쭤봐서 내가 배워갖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강의한 게 아니고 다 질문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을 받고 그 응답을 제가 100%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누구도 부정을 못하게끔 딱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 강의가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또 강의 수입도 이렇게 좀 됐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놀라운 또 대처 능력으로 그렇게 잘 모면을 하셨는데 아무튼 뭐 살아오신 환경 덕분에 남들보다 좀 빨리 토종벌을 키우는 기술과 노하우를 익히신 셈이세요. 네네. 그래도 초창기에 본격적으로 이 토종벌을 키우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라면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 이제 분봉입니다. 이제 분봉이라고 하면은 이제 토종벌이 한 통이 두 통, 세 통, 네 통으로 이렇게 증식하는 네. 그러니까 벌 군수가 증식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시기가 4월 한 중순서부터 6월 말까지 언제 분봉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그거를 뭐냐면은 사람이 봐줘야 돼요. 네, 앞에 지키고 있어야 돼. 지키고 있어야 되고 또 벌들은 날개를 갖고 있어요. 네. 날개를 갖고 있으니까 날아가 버려요. 어떤 벌들은 나무에 붙고 어떤 벌들은 나무에 붙지도 않고 막 날라서 도망가 버리니까 이제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분봉할 때는 아침 한 9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는 항상 벌통 앞에 이렇게 벌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벌이 딱 나오면은 이제 비상을 걸어야죠. 벌 나옵니다 하면은 모든 가족이 일을 하다가 다 모여서 물도 딱 쪄고 날개에 이제 물이 붙으면 못 날아가니까 막 모래도 뿌리면서 그렇게 해서 막 잡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또 굉장히 어렵고 또 벌이 도망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부분이었던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한번 좀 개발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했었던 거죠. 네. 그렇게 힘들었던 분봉에 대해서 그렇다면 해결책을 뭐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네네. 어떤 방법을 모색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토종벌이 있고 이제 서양벌, 양봉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양봉에서는 그 인공 분봉이 됩니다. 그게 예, 되는데 토종에서는 전혀 인공 분봉이 안 되고 항상 그런 방식으로 다 이렇게 분봉을 해야 되더란 말이죠. 근데 네. 같은 꿀벌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좀 분석을 하고 어떤 생태와 어떤 습성이 있는지 그런 분석들을 좀 했었어요. 해보니까 이 토종벌은 회기성이 강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회기성이 강해갖고 그 분봉을 인정을 해놓게 되면 이제 막 도망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도망가고 또 원자리를 회귀하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7살 때 소꿉놀이 하면서 산벌을 이동하면서 벌이 한번 날랐다 앉은 벌들은 회기성이 재료가 된다라는 그 회기 원리를 알아갖고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 토종벌 인공 분봉법을 최초로 개발을 했죠. 예, 이제 개발을 해서 중학교 3학년 때요? 네네네네. 어. 네. 그래서 그걸 개발해서 활용하니까 한 뭐 2개월 정도 걸리던 시간이 네. 한 일주일이면 다 할 수 있는 어머. 엄청난 획기적인 거였던 거예요, 사실상. 네, 획기적이었던 거고 무엇보다도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주말에 네. 벌통 앞에서 벌통을 봐야 돼요. 그렇죠. 막 졸립니다, 그게. 막 졸리고 막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어.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 이제 아버지도 저를 이제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 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래서 29살에 최연소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네, 그렇죠. 그 최연소 신지식이 된 배경이 네. 가장 그게 그것이 역할이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 부문법이지만 이제 여러 종이 있었고 그거를 또 개발해서 자기가 활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예, 좋아서 이제 97년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교육도 하고 보급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고 또 나름 이제 인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런 또 나도 모르는 그런 과정들이 또 그런 그 어떤 또 신지식 농업이라는 네. 그런 또 성과로 이렇게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릴 때부터 토종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 또 거기에 노력까지 이어져서 뭐 일찌감치 농업 분야 국내 최연소 신지식인이라는 멋진 결실을 좀 얻으신 것 같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저희가 오늘은 올해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으로 선정된 김대립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 토종벌 키우는 게 벌이가 참 괜찮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우리 대표님의 걸어오신 길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탄탄대로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벌이나 어떤 소득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위기가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10년 동안에 약 10년 동안에 그 네.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그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들어봤을 텐데 토종벌 낭주 봉합 부패병이라는 것이 이제 전국을 휩쓸려서 네네. 그 낭충보병은 이제 유독 이 토종벌에만 이제 피해를 주고 그 토종벌의 에이즈라 불릴 만큼 어떤 약도 없고 네. 예방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바이러스성 질병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수로 해서 이제 그 전국의 토종벌이 한 98% 이상이 폐쇄되는 2010년도에 그런 위기를 맞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를 한 10년 동안 거치면서 네. 나름대로 이제 꼭 손실하기보다는 많이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또 나름대로 또 토종벌에 대해서 더 다른 것을 많이 연구할 수 있었고 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나름대로의 또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듣기에는 이 낭충봉합 부패병이 조금은 생소하거든요. 네네. 이 병이 뭐 어떤 병인지 어떤 부분에서 발병을 하는지 좀 네네. 궁금하거든요. 그 낭충봉합 부패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종벌, 애벌레, 그러니까 토종벌은 이제 여왕벌이 알을 낳고 그다음에 애벌레, 번데기로 가는데 네. 그 애벌레가 번데기로 넘어가지 못하게끔 그 단계에서 딱 죽입니다. 그래서 딱 여왕벌이 알을 낳은 애벌레에만 피해를 주는 뭐 성봉이나 그런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애벌레에만 피해를 주는 감염병 100% 죽이는 그러한 그 바이러스성 질병인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관계 기관 또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대처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했지만은 이게 사실상 바이러스라는 게 어떤 치료나 예방이 쉽지가 않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이 부분에 있어 어떤 사육 방식이라든지 어떤 네. 또 육종 그런 걸 통해 갖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럴 정도로 심각한 꿀벌 전염병이 전국을 휩쓸었다면 뭐 토종벌 전문가인 김 대표님께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당시의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 1,000군 정도 토종벌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예, 근데 그 2010년도 가을에 한 800군 정도를 다 소각을 했죠. 아, 예, 다 소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 또 남은 그 20%도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토종벌을 기르는 게 아니라 어떤 토종벌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가서 토종벌 지킴이 저희한테 이제 교육을 받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같이 토종벌 지킴이라는 것을 결성을 해서 같이 어떤 연구도 하고 네.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또 따뜻한 이제 남쪽에 가서 벌을 더 증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어떤 해외에도 나가서 중국, 뭐 일본 그런 전문가들을 불러서도 한번 교류도 하고 네. 또 나가서 또 직접 또 현장 가서 보고 또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두고 하고 또 좋은 게 약재가 있다면 갔다가 실험도 해보고 예, 하여튼 굉장히 다양을 했고 이게 아마 외국을 제가 나갔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네. 그렇게 큰 전염병으로 벌들이 전멸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네네. 어떻게 하셨어요? 뭐 건강한 애벌레나 벌을 새로 키우든지 네네. 아니면은 어디서 사와서 다시 농장을 시작하신 건지. 네, 그 한 80%를 다 죽었고 네. 그래서 이제 20% 남은 것 같고 이제 또 따뜻한 데 섬에 가서 네. 또 그걸 증식하는데 이제 또 이제 인공부분법이 있으니까 이제 증식은 좀 쉬웠죠. 증식을 네네. 하고 또 어떤 그런 그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일벌 같은 것을 또 이제 저희가 사기도 하죠. 예, 사서 이제 그 육종을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뭐 개인적인 노력을 쭉 들어봤는데, 네. 근데 전국적으로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 좀뭐 정부기관에서의 노력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양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죠. 이제 그 어떤 약재 개발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종보건 사업도 있었고 그런 사업도 다양했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 이건 이제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에 네. 이제 육종이 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할라벌이라고 하는 네. 이 바이러스에 강한 그 저항성 토종벌 육종 개발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육종된 그 원종을 전국 이제 8개 도에 이제 보급을 해서 그것을 이제 각 섬에 들어가서 육종을 하고 증식을 해서 또 보급하고 또 가져서 꿀도 생산하는 그게 또 이제 무엇보다도 그 결정적인 그 중요한 그 벌 복원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한봉의 증식이 네네. 뭐 현재는 끝난 건가요? 혹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19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시범 사업 기간은 끝났지만 끝났어도 이제 그 벌을 계속 더 이어서 육종하고 증식하고 또 더 많은 농가들이 또 참여해서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원종을 유지하고 품질을 유지하려면은 이제 섬에서 그 여왕벌과 숫벌 어떤 그 잡종이 없이 정확히 그 교미가 돼 육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하나의 그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정부의 노력도 이렇게 있었겠지만 네네. 김 대표님도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스스로 네네. 해결책을 찾는 노력도 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좀 네네. 어떠셨나요? 우선 이제 당장 그 제일인 거고 제가 벌 죽어나가는 걸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어쨌든 빨리 또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많이 야 그 빨리 직업을 바꿔라 이런 분도 있었지만 아니다 이거는 우리 그 선조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물려준 건데 내가 그만둬도 살려놓고 그만둬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질병이 발생되기 전에 없었던 그 질병 발생 후에 어떤 새로운 증상이 보이는 그런 특성들이 있었어요. 네. 그게 무엇인가 이제 계속 관찰하고 조사해 보니까 전혀 없었던 새로운 어떤 해충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피해 주는 게. 그래서 그 해충이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간접적 영향을 줘서 꿀벌의 면역을 저하시켜서 네.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이제 허용한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해충을 어떤 그 막는 방법이라든지 기술을 개발해서 또 생산도 해서 또 활용하고 이제 보급도 이제 했고 또 당장 이제 소나기가 오면 비를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네. 피하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자연현상이니까 우리가 우산을 써서 소나기를 피해서 옷을 젖지 않고 또 감기를 걸리지 않고 또 감기가 걸렸다고도 폐렴으로 가지 않는 그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주변에 막 이 바이러스가 와서 벌이 죽고 있어요.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거 뻔히 알아.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손 놓고 그냥 다 죽는 거 보고 있었지만은 위험할 때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우산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그게 이제 그 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낭충보병 바이러스는 꿀벌 애벌레만 이제 죽이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즉 애벌레가 숙주인 거죠. 그래서 위험한 시기에는 그 숙주를 제거하는 거죠. 숙주를 제거함으로써 뭐냐면은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고 그러니까 숙주가 제거하고 그러니까 즉 그 애벌레 키우는 내역벌들이 이제 놀겠죠. 근데 그 노는 게 아니라 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꿀벌 수는 줄어들지만 거꾸로 꿀 생산량은 더 늘어나는 어떤 그런 방식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처음에는 뭐 무조건 우리 지역에 병이 들어오면 다 죽었지만 그냥 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지킬 수가 있었던 거, 보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예. 네, 이 앞서 설명해 주신 개발품을 비롯해서 토종벌에 대한 특허와 실용신안만 합쳐서 9건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소개 좀 더 해주시죠. 네,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또 많이 또 인기를 인공분법에 끌었던 것은 네, 그 무지개꿀 생산법이라고 해서 무지개꿀 생산법. 네. 아마 그것은 이제 그 시루떡을 보고 이제 착안을 했던 건데요. 네. 시루떡을 이렇게 쌀겨 놓고 또 뭐 판 놓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절대로 시루떡을 이렇게 가루로 자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로로 잘라야지만이 그렇죠. 다양한 층이 나오고 네. 골고루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 토종벌이 꿀을 저장하는 방식이 시루떡처럼 그 위에서부터 꿀을 차곡차곡 저장을 해 내려와요. 근데 이 방식이 이제 위에서 이제 딱 잘라서 꿀을 가져오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카시아 꿀만, 어떤 사람은 밤꿀만 그러다 보니까 아카시아 꿀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어우 너무 달다, 토종꿀은 달다. 그리고 또 밤꿀을 가시는 분들은 어우 토종꿀이 왜 이렇게 써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네. 그게 이제 생산 방식에 의해서 좋은 꿀을 생산했지만 좋은 제품 생산했지만은 이제 품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세로로 딱 자르는 거였죠. 세로 자름으로써 다양한 층이 형성되니까 어우 아카시아 꿀, 밤꿀도 있고 다양한 맛이 나. 바로 신뢰가 가고 어떤 가치가 높았던 거죠. 그래서 세로로 어떤 그 청산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벌집이 이제 그 꿀이 이제 갈색 벌집에 두꺼운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백색 벌집 부드러운 데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러면은 꿀이 껌같이 이게 잘 씹히죠. 그러면 그런 두 가지 기술을 갖고 이게 무지개 꿀이라는 꿀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무지개꿀 제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뭐 네. 특허와 실용신안이 9건이나 있다고 하시니까 네. 조금 더 몇 가지 소개 더 해주시죠. 네네. 이제 뭐 그 외에 네. 이제 토종법, 인공분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한 특허 기술이 한 세 개 들어가네, 세 개가 들어가 있고 또 그런 어떤 해충, 그 병원균을 옮길 수 있고 면역을 저하시키는 어떤 그런 네. 출현된 해충을 또 제거하는데 해충 방지 벌통, 그다음에 또 꿀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한 9건 정도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허라고 해서 하지마가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유해드리고, 예. 물론 이제 몇 가지는 노하우로 갖고 가는 것도 있겠죠. 이제. 네네. 자, 이렇게 양봉일을 좀 하시다 보면은 왜 꽃을 찾아서 네네. 또 꿀을 찾아서 집을 벗어나서 생활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 가족들의 불만은 좀 없으신가요? 네, 그것은 이제 이등양봉이라고 하는데, 네. 예, 뭐 불만이라기보다는 이제 많이 좀 그저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빨리 꿀 생산해갖고 올라와라, 뭐 이렇게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예, 근데 또 무엇보다 이제 달콤한 꿀로다가 이제 많이 생산하게 되면 기쁨으로 되고 하니까 금방 뭐 불편하고 그런 적은 있었지만 또 네. 너무 좋다, 또 이렇게 또 분위기는 바뀌어갑니다. 예, 이렇게 아니 해갖고. 근데 그런 섬에서 이렇게 3년간 생활을 네. 하시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로울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집 생각은 많이 나는데 사실 일을 시작하게 되면 외로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벌들이 한 통이 보통 한 10마리가 되는데 네. 그게 뭐 수백 통 되니까 엄청 많은 이제 친구들과 벌 친구들. 네, 네, 예. 그러고 계속 막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그럴 적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15시간 이상 일을 해도 뭐 힘든 거 전혀 못 느끼죠. 그런 것들은. 예, 근데 일을 다 하고 나면 좀 힘든 느낌도 들고 이게 저는 그렇지만 이제 집에서는 기다리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네. 자, 얼마 전에 청주 낭성면에 조성한 메밀꽃밭에 대한 소식을 제가 뉴스로 직접 전달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메밀꽃밭을 조성한 분이 바로 김 대표님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메밀꽃밭과 토종벌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메밀꽃은 이제 토종벌의 네. 이제 좋은 밀원입니다. 아. 예, 그래서 사실 올해 참 한 8만 명 정도의 많은 분들이 메밀밭을 사랑해 주셨는데 네.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만큼 이 토종벌을 굉장히 좋아하는 밀원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좀 밀원이 부족한 그런 시기에 심어주게 되면은 벌도 활력이 붙고 꿀도 생산성이 많이 높아지고 또 무엇보다 메밀꿀, 메밀향을 우리 또 소비자들이 맛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메밀 같은 꽃도 아름다우면서 꿀도 많이 나오고 어떤 또 열매도 딸 수 있는 그것을 저희는 경관밀원이라는 용어로 해갖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조성해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봄에 한 5월, 6월에는 유채를 심고 가을에 이제 메밀을 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는 유독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좀 지금은 이제 메밀꽃이 많이 지고 있어요. 많이 지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또 실망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좀 지고 있으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한번 내년에 한번 계약해 주시는 것도 좋지 좋을 것 않을까 같네요. 생각이 그쵸? 듭니다. 네. 40여 년간 토종벌을 키우시면서 토종벌 박사로 또 이제는 최고 농업 기술 명인으로 인정을 받을 만큼 이루신 업적이 참 많습니다. 김 대표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목표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이 꿀벌은 네. 농약 없는 친환경 산업이면서 또 지속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굴뚝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계속 꽃이 있고 환경이 좋고 하니까 이 토종벌이 살기 좋은 그 마을, 살기 좋은 곳은 우리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다. 그거 딱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꿀벌이, 토종벌이 살기 좋은 곳,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 또한 이것이 이제 꿀벌은 산과 들을 포함하고 또 1차에서 2차, 3차로 아우르는 이제 6차 산업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지역의 어떤 산과 들을 친환경적으로 아름답게 잘 가꿔가면서 또 우리 주변의 어떤 1차, 2차 산업, 1차, 2차, 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을 만들어서 정말 앞으로 벌문화원도 조성을 하고 또 이 주변 네. 우리 마을 또 주변 마을 더 넓게는 뭐 낭성면, 청주시 의 어떤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네, 하여튼 정말 이 또 토종꿀을 많이 또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추정리 우리 지역의 또 메밀밭 또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토종벌이 살기 좋은 그런 곳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고 계시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벌같이 열심히 일해서 같이 아주 달콤한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전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2021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으로 선정된 김대립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이 좋아하는 세상은 사람도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벌과 함께하는 삶이 참 행복하다라고 벌꿀 박사 김대립 대표는 이야기합니다. 자, 토종벌 보호와 보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의 멋진 행보 앞으로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